당뇨병 발생 기전과 실태.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한다. 제1형 당뇨병. 과거에는 소아 당뇨병이라고 불렸던 것으로서 인슐린이 생산되지 않아 생기는 당뇨병을 말하며 전체 당뇨병 환자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제2형 당뇨병. 우리 세대가 접하는 대부분의 당뇨병은 제2형이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생긴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며 포도당은 모든 세포에 힘을 주는 연료 역할을 한다. 이때 세포의 닫힌 문을 열어 포도당이 들어오게 하려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필요하다. 그런데 근육세포와 간세포 속에 지방이 축적되면 인슐린 활동을 간섭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세포 문을 잠그는 자물쇠에 지방 등 끈끈한 물질이 달라붙어 근육세포가 인슐린에 저항하는 현상을 인슐린 저항성이라 부른다. 근육세포 속 지방은 유독성 대사 산물을 만들어내고 인슐린의 신호 처리 과정을 막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인슐린을 아무리 만들어내도 지방이 근육 세포에 쌓이면 인슐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없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신부전 사례는 50만 건에 이르고 하지 절단 사례는 7만 5천 건, 시력 손실은 65만 건, 사망자 수는 7만 5천 명에 이르며 21세기 중반에는 미국인의 13위 당뇨병 환자가 될 것으로 예측할 정도로 위험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유발하는 병이다. 현행 치료법의 문제. 서양 의학에서는 상당 부분 약으로 치료하고 있지만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는 의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즉 혈당 강화제는 실험 대상자의 사망률을 오히려 증가시키기 때문에 연구진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 연구를 조기에 중단해야 했다. 또한 인슐린 치료만으로는 노화를 부추기고 당뇨병으로 인한 시력 손실을 악화시키고 암, 비만, 아테롬성 동맥 경화증을 촉진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혈당은 당뇨병의 증상일 뿐 질병 자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약으로 혈당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들의 잘못된 발언을 예시함으로써 약에 의존하는 치료법의 문제를 제기코자 한다. 당뇨병약을 먹지 않아 당뇨병이 악화되면 눈이 멀 수 있다. 당뇨가 심해지면 당뇨병약 인슐린 주사로 옮겨가면 된다. 당뇨병약을 먹지 않아 악화되면 눈이 멀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디 몇 년 전에 한국경제신문에 게재되었던 내용이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40% 정도에게 처방하는 DPP-4 억제제를 흰 쥐를 대상으로 투여하는 임상실험을 한 결과 DPP-4 억제제를 투여한 쥐가 오히려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것보다 2배의 망막 변성 발생률을 나타냈다. 고 보도되었다. 이 내용이 암시하는 것은 당뇨병약을 먹은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눈멀 확률이 2배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뇨가 심해지면 당뇨병약 인슐린 주사로 옮겨가면 된다. 는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다. 당뇨병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식이요법과 걷기 운동 등 자연요법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른 의사이면 어쩔 수 없을 때 약을 처방하여야 한다. 당뇨병약으로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보통 인슐린 복용이나 주사를 권유하나 이는 최소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은 외부에서 공급해주면 몸 안에서는 만들 필요가 없는 줄 알고 더욱 생산을 줄이게 되는 악순환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뇨병약 문제와 자연요법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기술함으로써 당뇨병약의 문제점을 이해시키고자 한다. 1969년부터 40년간 대학 당뇨병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연구의 결과 약으로 혈당을 관리하려는 실험군에게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속출하자 2년을 앞당긴 2007년의 연구를 중단하면서 가능한 한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지 말 경고했다. 켄터키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제임스 앤더슨은 인슐린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제2형 당뇨 환자 25명과 제2형 당뇨 환자 25명에게 무가공 채식 위주의 식이요법을 실시했다. 그 결과 3주 만에 제1형 당뇨 환자들은 그들이 복용하던 인슐린 용량을 평균 40%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제2형 환자 중 24명은 3주 만에 인슐린 투여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었다. 가장 중증인 나머지 1명은 8주 만에 인슐린을 중단할 수 있었다.
영양학자인 프리티킨도 채식요법으로 26일 만에 34명 전체를 인슐린으로부터 해방시켰다. 2008년에 발표된 아코드 연구에 의하면 당화 혈색소 수치를 6.5 이하로 철저하게 관리한 환자군과 7.5 정도로 느슨하게 유지한 환자군을 비교한 결과 6.5 이하로 철저하게 관리한 환자군의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보통군에 비해 35%나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당화 혈색소 6.5 이하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강조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당뇨병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다. 1997년 당뇨병 치료제로 7개월 만에 FDA의 승인을 받은 리줄리는 2000년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때까지 3년간 21억 달러를 벌어들임으로써 평균 매년 10억 달러나 1200억 원 이상을 벌었는데 수천 명에게서 간 부전증이 발생했고 미국 FDA에 공식 보고된 숫자만 63명이 사망했고 7명이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 앞에서 기술한 한국경제신문 보도 내용과 유사하게 당뇨병 치료제는 합병증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2007년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게재한 스티븐 리스의 연구에 의하면 1999년 FDA의 승인을 받은 후에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해온 환자들의 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3기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마비 건수가 43% 높고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은 64%가 높다. 고 나타났다. 결국 그 당뇨병 치료제는 심장 질환의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면서 미국에서는 2011년 11월부터 처방을 엄격히 제한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시판을 금지시켰다. 더 나은 치유법. 채식 위주 식단은 기존 당뇨병 식단보다 인슐린 민감성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연구되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8만 9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밝혀졌다. 즉 준채식주의자는 비채식주의자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28% 낮았으며 생선은 먹으면서 육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률이 50% 낮았고 계란과 유제품조차도 먹지 않는 완전 채식주의자는 78%나 낮았다. 그리고 채식 위주 식사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은 몸이 좋아지는 것이 수치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번 더 강조하는데 당뇨 병약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위험이 인지되어 시험을 중단할 정도로 위험성을 안고 있다. 환자들은 병원에 가기 전에 당뇨병이 생기는 메커니즘, 당뇨 병약의 종류 및 부작용, 자연요법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고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자연요법으로 치유하는 노력을 하고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당뇨병 약을 복용하거나 인슐린을 섭취하여야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제구편에서 말씀드릴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 참고하실 도서 의사들의 120세 건강 비결은 따로 있다. 마이클 그레거 지음, 진성북스간 을 권한다.